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사진, 오늘의 한 컷입니다. 아마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 앞에서 영수증 없앨 때 많이 집어넣어 보셨을 거예요. 영수증은 작고 얇아서 아마 한 장뿐이 안 들어가는데 일반 사무실이나 특히 현재 기자들이 많이 취재하고 있는 검찰청 이런 데에 가면은 대형 문서 파쇄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문서 파쇄기를 거쳐서 나온 종이는 저렇게 조각조각 나서 그 내용만으로는 무슨 내용이 이 안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는 문서 파쇄기를 반드시 비치해서 문서를 반드시 파쇄한 다음에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말이죠.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이 문서 파쇄기를 집중적으로 구매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어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구매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네. 정확하게 언제 몇 대나 샀다는 얘기입니까? 그 문서 파쇄기를 살 수는 있는데 그 시점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건 모호하다는 겁니다. 작년에 9월 27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산 게 26대인데 근데 문제는 그 시점이거든요. 이게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의원실에 나온 자료인데요. 밝힌 자료인데 작년에 9월 20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정동춘 씨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9월 27일에 파쇄기를 2대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4일인데 이때가 최순실에 관한 태블릿 PC가 처음 보도된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6대를 구입합니다. 11월 3일에 최순실이 구속됩니다. 그리고 4일 있다가 또 6대를 구입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9월부터 올 2월 2일까지 총 26대를 집중적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왜 구입했을까? 혹시 어떤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파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조금 일고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청와대도 검찰청, 청와대는 우리나라 모든 정보들이 모이는 곳이니까는 당연히 중요한 문건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걸 버려야 될 경우에 잘못 작성이 돼서 버려야 될 경우라도 반드시 파쇄해야죠. 파쇄기 사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구입 시점이 좀 미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까마귀 날짜 배에 떨어진다고 정말 아까 오비락 이렇게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는 하나도 구매를 한 게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이제 대량 구입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그 보도를 좀 보시면은 9월 28일 지난해 그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이제 출연을 했던 한 대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그 모든 출연 관련 서류하고 이메일을 삭제했다. 이래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대기업의 한 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룹 차원에서 관련 문서를 없애라 하는 요청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바로 9월 28일 이틀 후에 그 서울 논현동에 있는 미르 재단 사무실 앞에 아까 보여준 그 파쇄된 뭉치 그 쓰레기 더미가 또 많이 있었거든요. 예. 또 거기다가 안종범 전 수석의 대응 전략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압수수색할 때 대응 전략, 특히 휴대폰 관련해서 제일 좋은 것은 교체하는 것이지만은 안 되면은 그 액정 우측의 3분의 1을 집중적으로 파쇄하라. 더 좋은 것은 레인지에 넣고 돌려라.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가 저런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는 뭐라고 해명하나요? 고대리 기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낡은 파쇄기를 교체될 때가 돼서 한 것이고 전혀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건데요. 이것은 공적인 자재고 공적인 자재는 다 예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2015년에 정해진 예산에 따라서 17대,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에 정해진 예산에 따라서 12대를 구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파문이 불거지기 전에는 아까 보신 대로 6개월 동안 구입 내역이 없고 연초에 딱 석 대를 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 14대를 9월 이후에 구입을 하고 지금 이런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에 2월 전에 올해 주어진 예산을 다 써서 12대를 모두 구입을 합니다. 물론 실제 그 청와대에 있는 파쇄기가 모두 180대인데 그중에 일부는 낡아서 쓸 수 없는 상태라고는 해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을 계속 하신 대로 교체 시점이 연말에 집중이 되고 올해 배정된 예산을 2월 초까지 모두 사용한 거죠. 지난해 초하고는 굉장히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으로 파쇄기를 한꺼번에 몽땅 바꾼 것은 시기가 정말 상당히 미묘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청와대 설명은 파쇄기의 수명 연한이 11년이다. 네. 그래서 11년이 된
파쇄기들은 다 됐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체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대로 왜 하필 그 시점이 그 전에 2016년에 산다고 한다면 이미 연초에 신청을 해놔서 그 구입을 해도 되는데 딱 불거진 이후에 그렇게 대량으로 신청을 했다. 바로 이 부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여지세요? 아니면은 뭐 청와대 해명을 또 믿어야 될까요? 저는 청와대 해명을 100% 믿습니다. 노후된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 9월 이후부터 파쇄를 정말 많이 해서 역대 정부가 5년, 10년 쓸 거를 한 달 동안 쓰기 때문에 노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교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거를 갖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 아니, 합리적이잖아요. 굉장히 추론이. 예. 어쨌든 간에 청와대 해명을 보면 김대중 정부 때는 파쇄기를 19대, 노무현 정부 때는 97대, 이명박 정부 때 27대, 박근혜 정부에서 39대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파쇄기를 바꾼 시점, 그 시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을 하는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은 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뭐 이 문제는 검찰의 압수수색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검찰이 압수수색 할 필요 없다고 오늘 얘기를 한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은요, 사실은 압수수색 한다 해도 확인이 안 되죠. 이명 파쇄되는 거 지금 제 뒤에 화면 나오지만 저렇게 파쇄된 거에 뭐를 파쇄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밝혀질 부분은 아니고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 해명, 그리고 야당 의원은 야당 의원 나름대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선에서 아마 정리가 될 거고 과연 무엇을 파쇄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질 수가 없죠, 사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특별수사본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얘기는 뭐냐면 압수수색이라는 건 수사 초기에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미 수사는 검찰 특검을 거치면서 몇 개월 동안 다 완료가 돼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수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압수수색은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검찰의 속내는 그런 걸 겁니다. 만약 청와대가 지금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는다 한들 예전에 특검이 했던 것처럼 형사소송법의 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들어간다 한들 무엇이 있겠는가? 아마 없앨 거면 벽을 이미 다 없애지 않았을까라는 아마 그런 생각들도 저는 밑에는 좀 깔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파쇄기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그래서 뭔가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청와대에서는 그런 일 없다. 단지 연초부터 짜여진 예상과 계획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파쇄기를 구매했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보여드릴 사진 더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 들어온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호입니다. 별명이 떠다니는 군사 기지라고 하네요. 이 칼빈슨 호에 탈 수 있는 승조원이 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어제 제가 주연했을 때는 74대라고 말씀드렸는데 80대가 탑재가 돼 있다고 하고요. 길이가 333m, 폭이 77m. 정말 대단하죠.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 전체와도 맞먹는 엄청난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 칼빈슨호입니다. 이 칼빈슨호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1년에 미군의 특수부대원들이 알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을 암살하지 않았습니까?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수장한 곳. 이게 바로 칼빈슨호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기성 기자. 네. 이 칼빈슨호가 지금 대한민국 부산에 들어온 거 한미연합 군사훈련 때문에 들어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그 칼빈슨호는 미 해군 3함대 소속이거든요. 동태평양에 이제 배치돼 있었는데, 그 보면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하는 중국, 그 견제하기 위해서 또 북한 도발 대비해서 서태평양으로 급파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동유국해 이렇게 해서 활동하다가 지난 1일 그 시작된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 참가하기 위해서 왔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우리 해군 구축함하고 호위함 같이 연합훈련하고 어제 부산항에 입항해서 그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도 재미있는 건 말이죠. 지금 서태평양은 이제 미 7함대가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핵항모가 한 대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라고. 그래서 미국이 서태평양에 핵 항모를 2척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북한에 대한 그 견제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항공모함 들어올 때마다 흔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경고다, 압박이다. 또 실제로 북한은 또 한미연합훈련 취소하라고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칼빈슨호 구체적인 재원과 그 위력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바다 위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이 칼빈슨호가 취역한 건 82년입니다. 크기가 333에 77이면 축구장 3배 크기라고요. 원자력 엔진 2기가 들어있는데 이게 해결류 교체 없이 지구 40바퀴 정도 돌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양 아닙니까? 배수량은 10만 톤에 최고 속력 시속 65km 이상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대에서 이제 30초에 한 대씩 비행기가 저 항공모함에서 떠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요. 지금 항공기를 총 74대 싣고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구축함이랑 순양함 같이 호위함이 총 한 5함이 같이 다닌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은 군사 강국이 아닌 웬만한 나라의 어떤 해군력과 공군력 합친 것 정도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칼빈슨호를 가르쳐서 바다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군사기지가 아니라 한 나라, 두 나라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는 그렇죠. 그런 설명으로 들리는데 권혜리 기자. 네. 칼빈슨호는 아예 이런 엄청난 무기, 군사력뿐만 아니라 교회, 병원, 방송국까지 다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군사기지를 또 넘어서 한 도시를 또 연상케 하네요. 네, 아까 승조원 5,500명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체 병력은 6,500명이 활동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병원, 교회, 자체 방송국도 있고요. 매일 발간되는 자체 신문까지 있더라고요. 이번에 언론에 한 30분 동안 경납고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가 평소에는 영화관이나 파티장으로 쓰이면서 이렇게 그 배 위에서 활동하는 군인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팔로워가 12만이 넘고요. 좋아요가 14만이 넘게 눌려 있는데 우리 해군 전체를 홍보하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의 좋아요가 12만 정도니까 그 핵 항모함 한 대 인지도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칼 빈슨이라는 이름이 1940년대 미국 하원 의원 이름입니다. 당시에 미국은 군사대국으로서 대서양, 태평양 두 대양을 다 장악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육군보다 해군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해군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는 두 대양 법안이라는 걸 입법해서 지금의 이런 어마어마한 미 해군이 커지는 그런 토대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보통 항공모함 그러면 이제 군사 기밀이기도 하고 그 정확한 재원이나 위력 이런 거 다 사실 공개하지 않는데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고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얼마든지 그걸 볼 수 있고 또 설명도 하고 좀 달라졌네요. 미국의 좀 사고방식이 틀려서 그럴까요? 그만큼 자신감 있고 또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아도 저런 거 있으면 진짜 자랑하고 남기겠습니다. 예. 이기성 기자. 네. 어쨌든 간에 이 칼빈슨호에 지금 타고 들어온 부대원들 가운데, 미국 군인들 가운데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네이비실 특수부대원들이 좀 있다는 건가요? 데브그루라고요. 옛 이름 하면 더 잘할 겁니다. 네이비실. 적진 침투해서 지도부를 암살하는 최정예 부대죠. 이 부대는 다른 사람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미 대통령이 직접 이제 명령을 받는데요. 여러 가지 혁혁한 전과를 많이 쌓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아까 말씀하신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완수를 해서 칼빈슨호 옮겨져서 그 아라비아해에서 수장했고요. 하여튼 이런 특수부대가 우리나라 와서 훈련한다는 것은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좀 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요. 간담이 좀 선을 하겠어요, 아무래도. 김정은을 암살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북한에 보내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암살할 수도 있다라는 김정은 것을. 제거 작전 그렇죠. 이런 거. 지금 이제 이게 전시가 되면 말이죠. 한미 특수부대끼리 연합해가지고 연합선을 하나 만듭니다. 특수부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유사시에 평양으로 침투를 해서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를 제거를 하고 지휘소도 폭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번에 같이 연합해서 훈련하는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핵 가지고 있다고 너무 이렇게
이렇게 폼 잡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들어왔던 우리 그 사드 그 장비들도 공개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장비 같은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새벽이나 한밤중에 들어와야 되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계속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전 세계가 주목을 했고요. 당시에 SBS 8시 뉴스에서도 주요한 뉴스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을 미국 항공모함 칼빈 스노로 옮긴 뒤에 바로 북아라비아해에 수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장 직전 시신을 씻는 것을 포함해 이슬람식 율법에 따른 장례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so therefore we thought that the best way to ensure that his body was given an appropriate Islamic burial was to take those actions that would allow us to do that burial at sea. 예, 뭐 나가는 거 보니까 제가 특파원 시절에 했던 리포트인데 권혜리 기자, 저 당시에 말이죠. 기억나는 장면이 그 작전을 지켜보던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수뇌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정말 화제였지 않습니까? 네, 당시 저 사진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잠깐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합참의장 옆에 소파에 이렇게 약간 쪼그리고 앉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당시 작전에 모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당시의 역할에 따라서 자리가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다들 옆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팔짱을 끼거나 뭐 입을 틀어막고 있거나 화면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좀 셀카를 찍으시는 모습의 사진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상당히 소탈한 모습 보여주셨던 걸로 유명했는데요. 이게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제 셀카에 웃으면서 집중을 하고 계신데 그 옆에 모든 관료들은 좀 복붙이라고 하죠.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모두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좀 즐거운 행사 중간이었는데 사실은 마음 놓고 즐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진하고 이제 좀 비교가 되면서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르다. 저런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미국의 저력이 아닌가. 예,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그 대목도 비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분명히 저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합참의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고 대통령과 국무장관, 부통령도 그 옆에서 지켜볼 뿐이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중요한 순간에 미국의 수뇌부는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우리 세월호 때랑 좀 비교가 되는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제로 이렇게 있어주기만 해도 큰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죠. 예. 어쨌든 간에 칼빈 스노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북한이 알 정도로 이번에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던 특수부대 요원들도 같이 왔다. 이런 내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큰 압박을 느낄까 아마 미국에서는 그 점을 노린 것 같습니다. Carl Vinson Strike Group understands the threat to your country is increasing with every act of aggression. The presence of the Carl Vinson Strike Group today is a clear signal to our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